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 느껴지시나요? 젊었을 땐 아무렇지도 않던 몸이 어느 순간 뻐근하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조금만 무리해도 통증이 찾아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게 나이 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시나요?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문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몸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작은 신체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왜 스트레칭이 중요한지,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부터 스트레칭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몸을 돌보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알아보며 시작해 봅시다. 먼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큰 변화는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40대 후반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절반 가까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체 움직임이 제한될 뿐 아니라 기초 대사량도 감소해 비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근육 손실은 단순히 운동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들면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약해지고 몸의 균형을 잡는 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기 쉬워지고 낙상 사고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특히 낙상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골절이나 장기간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움직였던 동작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조금만 무리해도 관절이 뻐근하거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의 작은 동작도 힘들어지고 체력 소모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목, 어깨, 허리, 무릎 같은 주요 관절 부위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죠. 이러한 변화는 신체적인 불편을 넘어 만성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혈액순환과 대사도 느려지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 전체의 활력이 줄어드는 것도 흔한 변화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신체 조직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피로감이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결국 이런 변화들은 노년기의 활동성을 크게 제한하고 더 많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예방하고 늦추기 위해 왜 스트레칭이 필요할까요?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푸는 운동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몸에 반드시 필요한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칭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관절과 근육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어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첫째, 스트레칭은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시켜줍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의 자유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신발을 신기 위해 몸을 숙이는 동작이나 계단을 오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특정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이 경직되는데요. 스트레칭은 이러한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직장에서 오래 앉아 있거나 주로 한 가지 자세를 유지하는 분들에게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히 공급하며 관절과 근육의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반대로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관절과 근육이 점점 더 뻣뻣해집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데 이로 인해 작은 움직임에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제약은 일상적인 동작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해 점차 활동량을 줄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거나 손을 뻗어 물건을 잡으려 할 때 어깨에 통증이 오는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만성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 같은 문제는 스트레칭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근육 경직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체형 불균형을 초래하며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통증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상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몸의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낙상은 골절이나 장기간의 재활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스트레칭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스트레칭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칭은 특별한 도구나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며 호흡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하기보다 올바르게 하기가 더 중요합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목 스트레칭과 몸을 풀어주는 동작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며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스트레칭은 밤새 굳어진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업무 중간에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책상 앞에 앉아 있다면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 몸을 늘려주고 의자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비틀며 허리를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근육의 피로를 줄이고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있는 직장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건강 습관입니다. 자기 전에는 이완 스트레칭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허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 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가볍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보세요. 이러한 스트레칭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이완 스트레칭은 몸을 차분하게 만들어 숙면을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유연성이 증가해 몸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상적인 동작이 한결 쉬워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유연성 향상은 나이가 들어도 몸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 전체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지고 부상의 위험도 줄어들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칭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기 전 스트레칭은 숙면을 돕고 하루를 차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칭은 나이 들어도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는데 꼭 필요한 습관이 됩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스트레칭,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스트레칭은 복잡하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단 10분 작은 습관을 들이기만 해도 평생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작은 변화에도 분명히 반응하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은퇴 후 정말 꿈꿔왔던 행복한 삶이 시작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공허함과 혼란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는 은퇴를 기대하면서도 정작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다가올 변화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인생의 새로운 막을 어떻게 열어갈지 오늘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끝까지 보시면 은퇴 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은퇴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기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처음에는 해방감과 자유를 느끼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과 상실감이 찾아오고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막연한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평생 몸담았던 일터에서 벗어나며 자신감을 잃거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자신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심리를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오랜 시간 동안 매일 반복되던 업무에서 벗어나며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사회적 연결이 줄어들면서 공허함과 상실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내 가치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게 되죠. 이 시기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이러한 심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흔한 문제가 정체성 상실감입니다. 직장에서 맡았던 역할이 없어지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울감과 외로움은 은퇴 후 사회적 연결이 줄어들면서 자주 나타납니다. 더 이상 동료들과 매일 대화하지 못하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서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삶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력감과 목표 상실은 은퇴 후 삶을 무의미하게 느끼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목표나 할 일이 없으면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기 쉽습니다. 이러한 무기력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더 큰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삶에서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삶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를 미리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신체와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며 만성 피로나 체중 증가와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작은 질병도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함께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 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부나 자녀 간의 소통 부족이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부부 사이에서 역할 변화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집안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서로의 생활 공간을 침범한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쌓이면 정서적 거리감이 생기고 관계를 회복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족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과 삶의 질 저하는 은퇴 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로움과 무기력함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하고 활력을 잃게 만듭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얻는 자극과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결국 이는 삶의 전반적인 질을 낮추고 더 큰 우울증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단절되면 외로움은 더욱 깊어지고 삶의 즐거움을 잃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새로운 일상과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해보세요. 하루를 계획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은퇴 후에도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하루를 채워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정리하며 시간을 구조화하면 심리적 안정감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걷기, 요가 또는 수영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몸을 꾸준히 움직여 보세요. 정기적인 병원 검진과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면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나 동호회에 참여하거나 지역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소통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활력을 주고 삶의 목표를 만들어줍니다. 사회적 활동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은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새로운 시작이며 나를 돌아보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에 도전할 기회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 삶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시기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장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취미 생활을 시작하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은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과 도전에 나서보세요. 책 읽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혹은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꾸준히 목표를 세우세요. 크고 작은 성취감을 통해 삶에 활력을 더해보세요. 사회적 활동을 즐기세요. 친구와의 만남이나 동호회 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와 실천으로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 엮이며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의 고통과 기쁨을 가장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부모일까요? 배우자일까요?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 넘어야 했던 수많은 고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이겨내며 오늘까지 걸어온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소홀히 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살지 않나요? 오늘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먼저 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인생을 사셨던 분들, 그리고 그 희생을 몰라주어 속상해 하신 분들 모두 이 얘기를 듣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나를 돌보세요. 우리는 자주 남들의 인정에 의지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자식이 내 희생을 몰라주면 속상해하며 친구나 동료가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원망하곤 합니다. 마치 내 가치를 남의 시선 속에서만 찾으려는 듯이 말이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기만 한다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나를 이해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남이 몰라줘도 괜찮단 말인가요? 내 고생과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괜찮아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늘이 알고 내가 알면 충분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택에서 새로운 성당을 짓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성당 부지를 고르고 자금을 마련하고 신도들을 설득하며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죠. 몇 번이나 실패의 위기를 넘기고 주변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성당을 세우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아무도 그 신부님의 노고를 기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후임 신부나 신도들조차도요. 하지만 그분은 전혀 섭섭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이 알고 내가 알면 충분하다.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 노력과 고생을 굳이 남들이 알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 내가 해온 일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돈은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왜 버나요? 대부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리지만 정작 그 돈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쓰는 데에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특히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더더욱 아까워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집안일, 육아, 경제적 책임까지 모두 떠안으며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거의 없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평창에 있는 피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틀 동안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런데 그분은 참가비 8만 원이 아깝다며 망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8만 원이 정말 큰 돈일까요?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고생한 분이 자신을 위해 그 정도의 돈을 쓰는 것이 그렇게 큰 낭비일까요? 돈을 벌기만 하고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한다면 그 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나중에 쓰겠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여행을 가고, 나중에 좋은 음식을 먹고, 나중에 여유를 즐기겠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중이 언제 올지 아십니까? 건강과 시간이 함께 있어야 가능한 그 나중이 오기도 전에 우리의 시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세요.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세요. 늙어서 돈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부족한 대로 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삶이 빛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도 나를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중에 호텔에서 짐을 들어주는 직원에게 팁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며 직접 짐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짐을 들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여행을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소비일까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삶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보다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나중에도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늦게 깨달아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놀아본 적 없고 하고 싶은 것을 해본 적도 없이 인생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후회의 깊이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삶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고 돌볼 때 인생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도, 친구도, 세상도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나 자신을 위한 사랑과 행복을 시작하세요. 나를 돌보는 법,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 여러분, 우리가 흔히 노후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 독서를 하거나 가족과 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종종 새로운 도전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를 더 행복하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노후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단순히 재정적 준비나 긴 휴식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1.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세요. 우리는 평생 동안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노후는 그 모든 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평소에 관심 있었던 것을 돌아보세요.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취미나 항상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평생 동안 책을 사랑해 오셨다면 직접 글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일기나 회고록 혹은 단편 소설을 써보는 것도 당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적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그림을 배우거나 사진을 찍으며 당신만의 시선을 담아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노후는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갈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2. 관계를 단순화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관계의 폭은 넓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관계들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기보다는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관계를 줄이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당신을 비판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을 존중해주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가족과의 관계도 재정비해 보세요. 자녀와의 갈등이나 미해결된 감정이 있다면 먼저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은 우리의 중요한 정서적 버팀목이 됩니다. 진솔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관계를 단단히 만들어 보세요.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지역의 동호회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해 보세요. 인간관계의 폭은 좁아질 수 있지만 깊이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3. 배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도전하세요. 노년의 뇌는 더 이상 배울 수 없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이는 잘못된 믿음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폰 활용법, 컴퓨터 기초 등을 배우는 것은 실용적이면서도 즐거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스마트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SNS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 창구를 열어줍니다. 또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노후에 강력히 추천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외국 문화를 배우며 삶의 경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요리, 정원 가꾸기, 사진 촬영 등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배움도 당신의 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가 됩니다. 4. 건강이 곧 자산입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은 건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을 단순히 병을 피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활기차고 에너제틱한 삶을 위한 기반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운동은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매일 규칙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근력과 심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량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저항 운동과 같은 근육 강화 운동도 추가하면 좋습니다.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감사 일기를 쓰며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당분 섭취를 줄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5. 새로운 역할을 찾아 세상에 기여하세요. 노후는 단순히 휴식의 시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고 그 역할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대화를 나눠주는 활동은 당신의 삶에 의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멘토 역할도 추천합니다. 후배들이나 젊은 세대와 교류하며 그들에게 당신이 겪었던 성공과 실패를 나눠보세요. 단순히 조언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규모 비즈니스를 시작해보는 것도 도전해볼 만한 일입니다. 오래된 취미나 기술을 활용해 작은 창업에 도전하거나 글을 써서 자신의 이야기를 출판하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목표나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소중한 사람들과 진솔한 관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건강을 지키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세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대가)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50대와 60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할까요? 오늘은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 꼭 알아야 할 행동과 조심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노년을 좌우합니다. 첫 번째로 재정적인 준비는 필수입니다. 50대와 60대는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재정 관리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퇴 후 필요할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달 얼마나 필요한지, 예상되는 의료비나 기타 비용은 얼마인지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 투자, 임대 수익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다양한 재테크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고 위험이 높은 금융 상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무리한 투자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금융 상품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의 권유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노후를 대비한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비상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재정적인 안정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과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060대는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지출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주택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지출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과도한 소비나 사치스러운 생활은
노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소비를 통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멤버십이나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고 명품이나 고가의 취미보다는 실용적인 소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을 활용한 소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은 미래의 경제적 여유를 갉아먹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부채를 상환하고 추가 대출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부채를 줄이는 것이 곧 재정적 자유를 확보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소비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해 충동적인 지출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경제적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운동은 50대와 60대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인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관리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은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0대와 60대는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시기이지만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산책과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관계를 재정비하세요. 50대와 60대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유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는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이는 노후의 외로움을 예방하고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꾸준히 소통하며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기대는 것을 피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로 평생 학습의 자세를 가지세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정신적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좌나 지역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는 것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온라인 금융 관리 등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은 노후 생활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취미 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창의적인 활동은 삶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배움은 노년기에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세요. 50대와 60대는 삶의 변화를 많이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퇴직, 자녀의 독립, 부모의 병환 등 다양한 상황이 감정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돌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며 작은 성취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태도를 가지세요. 이는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가까운 사람들과 솔직히 대화하며 정서적으로 소통하세요.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계를 더욱 견고히 만듭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70대에 접어들었을 때 경제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70대는 더 밝고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의 행복을 만드는 5가지 지혜로운 선택. 여러분,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돈, 건강, 가족, 자녀의 성공을 행복의 조건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5가지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삶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 소유의 무게를 내려놓고 삶을 가볍게 하세요. 우리 세대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믿음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가 있는 집을 부러워했고 물건이 많을수록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물건은 많아질수록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공간을 무겁게 합니다. 집안을 둘러보세요. 방 구석에 쌓인 사은품들,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들, 그리고 언젠가는 쓸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쌓아둔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활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고 정신적으로 가벼워지는 출발점입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진짜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정리 과정을 통해 지나간 추억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고 물건에 얽힌 집착도 함께 비워보세요. 그리고 남는 공간과 에너지를 진짜로 소중한 사람들과 활동에 투자해보세요. 집을 가볍게 만들수록 우리의 삶도 함께 가벼워질 것입니다. 2. 말보다는 귀를 열어 마음을 나누세요.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며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말수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잔소리, 험담, 과도한 자랑이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봤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충고는 때로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고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하는 험담은 결국 나를 고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의 무게를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은 그 사람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과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입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침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와 공감의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말보다 강한 메시지는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공감입니다. 3. 젊은 에너지를 가까이 두세요. 우리 주변에는 종종 젊은이들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익숙한 대화와 공통된 경험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편안함이 때로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단순히 나이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들의 열정, 호기심, 도전 정신은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책 모임, 운동 동호회, 자원봉사 같은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요즘은 세대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모임들이 많습니다. 테니스나 자전거 같은 운동을 함께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이 가진 삶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나눠보세요. 젊은이들은 당신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에너지는 당신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4.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태도는 우리의 삶을 고립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고집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지만 때로는 이를 내려놓아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나 가족들과의 갈등 중 많은 부분이 나의 방식에 대한 고집에서 비롯됩니다. 이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5.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희망을 이뤄주길 바라고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끝까지 이해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충족되지 않을 때 큰 실망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품는 이유는 사실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인은 결코 나의 욕구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세요. 나 자신이 행복할 때 주변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마무리.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나 계획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와 실천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건, 말, 고집, 기대를 내려놓고 젊은 에너지를 받아들이세요. 삶의 여백을 만들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채워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을 나누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